경기도 가평의 연인산 인근 산자락. 이곳에 커피나무가 자라는 특별한 농장이 있습니다. 커피 싹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커피나무를 키우는 이는 엄기용 씨인데요. 구리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그가 귀농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커피나무가 생소했던 2016년, 엄기용 씨는 커피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커피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무럭무럭해가지고 커피나무를 한 그루 사다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키우기 시작했죠. 봄이 되니까 하얗게 꽃이 피고 가을이 돼서 겨울이 지나고 또 그 다음에 봄이 되니까 빨갛게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또 심고 그래서 한 4, 5년 해봤더니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농을 최종 결정을 하고 이곳에 땅을 사가지고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아열대 식물인 커피나무를 우리나라에서 키우기 쉽지 않은데요. 귀농 전 커피나무를 직접 키워보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며 귀농 교육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귀농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6월 17일 퇴직하기 이전에 한 2월 달쯤에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너무 꿈이 부풀어가지고 뭐 작물도 심고 거기다가 농막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막 텐트도 갖다 쳤는데 전화가 왔어요. 마을 분한테. 엄 사장님 거기 뭐 텐트 쳐놨는데 텐트가 날아갔어요. 텐트가 굴러가면서 남이 포도밭을 다 망쳐놨으면 야 아직 귀농귀촌 시작도 안 해가지고 큰일 났구나. 전 몰랐어요. 여기는 한 2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 골바람이 분대요. 돌풍. 그래서 여기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도 그냥 떠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참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더라고. 엄기용 씨의 농장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합니다. 이쪽에는 이제 커피나무 하우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2016년 가평군의 농촌교육농장 공모에 선정되어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약 70개 나라에서 커피가 자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커피가 처음 발견됩니다. 일반인부터 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콩나물. 이거 한번 보세요. 쭉. 지금 커피 콩나물이 쫙 올라오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커피나무가 자라는 모습은 체험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래서 쌍떡잎이 쫙 자라고 여기 쌍떡잎 사이에서 분줄기가 쫙 자라서 커피나무가 되는데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수천 명의 체험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농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엄기용 농부의 커피 농장 정착 과정은 귀농을 꿈꾸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교육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모시고 오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커피가 꼭 커피가 아니어도 이렇게 노후에 이런 공간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 막 대량으로 차들이 막 들어오고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된장이나 이런 고추장을 하시는데 여기를 모시고 와서 이런 걸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기로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농업의 자산이 훌륭한 체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엄기용 농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만족할 수 있는 농촌 교육 농장으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참 쉬고 편안하게 쉬고 갔다, 기분 좋다. 뭐 그럴 수 있는 농장으로 키우는 게 꿈이고요. 혹시 주변에 이제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아니면 이런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연착륙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기용 대표처럼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귀농 귀촌 실태 조사에 따르면 5060 세대의 경우
자연 환경이 좋아 귀농, 귀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도 양평에서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열렸습니다. 저 역시 귀촌자이기도 하고 또 농업을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저를 뒤를 이어지는 그런 이제 후배님들에게 더 좋은 정보와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올해는 제가 귀농귀촌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사는 5060 세대인데요. 양평에 정착해 밀랍떡을 만들고 있는 최종호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상품을 알리는 방법, 시행착오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도움이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 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최종호 대표는 벌집에서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인 밀랍을 활용하여 전통떡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밀랍떡인데요. 이게 벌집을 정제한 밀랍입니다. 밀랍을 생 들기름에 녹여서 떡에 발라 만드는 게 바로 밀랍떡인데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버터 같은 제형이 되는 거죠. 예? 뭐 마가린이라고 할까요? 고체기름 형태의 밀랍을 떡에 바르면 떡이 쉽게 쉬지 않고 식감도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최 대표는 향토 음식인 밀랍떡을 만들어 판매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 부딪힌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장목 대추 도전 이야기까지 자신의 경험들을 아낌없이 풀어놓습니다. 밀랍떡 이거는 이제 예전에 듣기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게 교육하신 분도 이제 그게 좀 승산이 없어서 대처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밀랍떡 쪽으로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대처 쪽으로는 좀 관심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작물을 키우고 그것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판매할 것인지는 귀농인들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밀랍떡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폐교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민족무예원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리듬 타고 툭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2000년대 초반 이곳에 터를 잡은 김명근 대표는 전통 무예인 택견을 가르치며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실제로 체험도 하고 문화 활동도 좀 해서 이런 것을 같이 잘 경험하면 행복한 서로 삶을 유지하고 유대관계도 갖고 돈운관 교류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파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명근 대표. 10여 년 넘게 농촌에서 살아온 경험을 교육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요거 2개만 해도요. 닭백숙 시커져 먹어. 그렇죠. 귀농 귀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교육생들 역시 막막하기만 했던 꿈이 현실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오늘 교육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나와서 잘 정착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특기를 살려서 여러 사람들한테 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삶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거는 본받을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농촌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 판매에 이어 관광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을 더한 6차 산업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이 전통적인 생산 소득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농가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농가 소득은 이제 농산물 생산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이걸 6차 산업화함으로써 가공 제품의 판매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서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지역 내의 농산물을 가공이라든지 체험 관광과 연결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농산물의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인증 농촌 융복합 사업자 인증제를 추진하며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증 업체 수는 전국에 1,800여 곳. 경상북도 조사에 따르면 6차 산업화 이후 매출과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6차 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과 가공, 관광 체험의 분야별 분업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6차 산업화가 필요하다. 그럼 이 6차 산업화는 추진함에 있어서 한 생산자에게 당신이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뭐 유통도 하고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단위로 서로 분업하고 협업하여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흔히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화를 이룸으로써 농촌에 있어서의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의 경제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되고요. 경남 산청. 이곳에 6차 산업을 꿈꾸는 초보 농사꾼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니까 어떠세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면 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고 그 택배가 내가 붙일 수 있는 날이 평일이고 못 붙이는 날이 주말이고 아 진짜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요.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약초를 재배하고 있는 정유선 대표.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은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 몸으로 하는 고된 일이지만 날짜가 가는지 모를 만큼 마음만은 편하다는데요. 귀농 전만 해도 보험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던 정유선 대표.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도시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쳤던 그녀는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말마다 여기를 찾았어요. 여기를 찾아오면 다시 일주일을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가고 그렇게 제가 한 3년을 했어요. 시골에서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 7월 달에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남편하고 뜻이 좀 맞아가지고 한번 그러면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농 인터넷 검색하다가 귀농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창업 나오고 또 쭉 나오는 게 농업기술센터였어요.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제일 먼저 찾아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귀농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이런 거. 요거 얘가 이제 올라와요. 이게 다 지금 얘네들이 이제 봄 되면요 이렇게 커져요. 겨울에 이기고 이 안에 뿌리가 커져요. 이거 얘네들. 이게 약초예요? 네, 곰보 배추예요. 곰보 배추, 못난이 배추라고. 네. 저희도 몰랐어요. 이거 처음에 잡초인 줄 알고 다 캤거든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캐지 말래요. 이거 약 된다고. 또 여기까지 약초 재배를 선택했지만 실상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이제 봄 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잡초하고 약초하고 같이 커요. 이런 게 넝쿨이 정말 싫어요. 이런 쑥이 다들 쑥 캐러 가잖아요. 제발 저희 집에 와서 쑥 좀 캐갔으면 좋겠어요. 이 쑥이 너무 잘 번지고 크니까 쑥 캐다가 정말 잡초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그 쑥하고 구절초하고 비슷하게 생겨갖고 저희 남편은 쑥을 또 안 뽑아요. 구절초인 줄 알고. 가을이 되면 꽃이 만발하는 구절초는 정유선 씨가 만드는 수제 비누의 주요 재료입니다. 약초에 관심이 많은 남편과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는 약초를 키워 비누와 잼 등의 가공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선택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고민이 생계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귀농 교육을 받으면서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약초 재배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럼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약초를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귀농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제 같이 이게 병행이 된 거예요. 6차 산업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귀농 교육 가서.
생산부터 시작해서 상품화까지 가는 모든 과정. 아, 그럼 우리가 그걸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잼이나 비누로. 가을에 활짝 핀 구절초 꽃잎은 잘 말려서 수제 비누로 만들어집니다. 그 밖에도 맹문동, 마늘, 오디 등 몸에 좋은 재료들로 비누와 잼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체험과 숙박 프로그램도 함께하고 있어 관광객의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마늘도 몸에 좋으니까 마늘을 인삼처럼 한번 쪄볼까? 그래서 한번 쪘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익으면 달잖아요. 마늘이 매운맛이 없어지잖아요. 구우면. 네. 그런 것처럼 얘도 얘를 한번 쪄볼까? 마늘을. 그래서 한번 쪘는데 오. 남들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위해 고민하던 중 탄생했다는 마늘잼. 보통 보면 압력밥솥에 보면은 찜 기능이 있어요. 만능 찜 기능.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셔갖고 여기서 이거는 만능 찜. 그래서 바로 치사 누르면 얘가 쪄져요. 맛있게. 한참을 쪄서 나온 마늘을 저울에 올려주고 단맛을 내는 재료들을 적절히 넣어줍니다. 여기 얘 원료의 25% 메이플 시럽을 넣어요. 정유선 대표의 잼은 설탕 없이 만들어지는 건강한 잼인데요. 메인 재료에 메이플 시럽과 레몬즙을 적정량 넣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모든 과정을 직접 하다 보니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으깨줘요. 갈면 믹서기에 붙어나는 게 너무 많아서 아까워요. 적당하게 으깨어준 마늘을 다시 센 불에 올려 끓여주면 마늘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화학 첨가물 없이 매일 정해진 양만 생산하여 판매하는 수제잼과 한 달가량의 숙성 기간을 거쳐 만드는 수제 비누까지 청정 지역 산청에서 자연의 재료로 연구해 만든 건강한 잼과 비누는 정유선 대표만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뜨거울 때 딱 해서 밀봉. 얘가 놔두면 나중에 이 뚜껑에 쏙 들어가면 이제 진공이 돼요. 네, 완성. 제품 홍보를 위해 꼭 참여한다는 전시회. 지금은 소규모지만 직접 만든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 이루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지역 발전이 또 궁극적인 목표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에요, 대부분이. 이 어르신들이 농사 말고 할 게 없어요. 조그맣게 일을 해서 상품화가 되면 인력이 언젠간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포장하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어르신들 공공근로도 나가시잖아요. 그렇게 지역 발전, 경제 발전 좀 기여하고 싶고 또 저희 마을이 저희 솔치원이라는 저희 장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더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자연 환경이라든지 저희 역사관도 있어요. 역사관이라든지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서 쉬고 힐링하고 하는 어떤 치유센터 같은 거. 그게 좀 저희 큰 궁극적인 목표예요.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평균 25.1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충북 제천에는 살아보면서 귀농 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농업 창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이고요. 집사람이 좋아하는 화초도 꽃도 많이 좀 심어놨습니다. 소나무 분재도 여기서 좀 이렇게 어린 소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 가면은 정원에 이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해놨고요. 또 요쪽에 있는 국화는 식용 국화차 만드는 국화입니다. 그래서 국화를 이렇게 좀 심어서 따가이서는 이제 얼마 있으면은 꽃이 피면은 국화차를 만들 그런 계획이고요. 저쪽에 또 이제 집은 좀 뭐 임시로 지은 집이지만은 엉성하지만은 그 청개가 8마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알은 안 났지만은 뭐 한두 달 후에는 알까지 나서 그런 그 청개의 맛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농장을 가보면은 이 밭이 제 밭인데 아마 이거 알도 튼실하고
예, 농사가 처음 하는 농사지만은 아주 훌륭하게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파농사도 이렇게 좀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농사 기술로 농촌에 정착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 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이 이 교육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교육비를 지불하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숙박시설에 머물면서 약 9개월간 다양한 장목 재배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곳이라서 늘 도시에서 살면서도 고향으로 귀향하겠다고 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년퇴직하면서 바로 고향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찌든 생활보다는 시골에서 건강한 삶, 이게 노후에는 가치 있는 삶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약 60%가 귀농 귀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철저히 준비해야 실패 없는 귀농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육의 장점은 이제 이 지역에 맞는 작목들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어서 여기서만 정착이 되면은 그 작목들을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멘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곳에 그 숙련된 오래되시는 그 멘토를 연결해 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제가 실습을 하고 그게 굉장히 심도 있게 내가 관심 있는 작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수면 과수, 약초면 약초, 과체류면 과체류 쪽에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30세대 48명의 예비 귀농인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9개월간의 교육 후 이곳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제천에 정착해 농업 창업의 꿈을 이룬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1기 중에서 정착하신 분들이 저희가 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영농법인도 구성해서 이제 지역민들이 하시는 그런 농산물도 좋지만 좀 더 특화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만든 작목반이 하미가 작목반입니다. 식감이 이제 저희 묘로와 다른데 그 작목반을 만들어서 시행착오 끝에 여기 시험 제외를 성공을 했고 지금 저희가 3년째 지금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시설하우스를 하게 되면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거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도도 그렇게 세지 않고 1년에 한 4개월 정도면 이거 수확이 되는 작물이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좀 더 지역에서 여유롭게 지내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습 교육뿐 아니라 이론 교육을 통해 유통, 마케팅 등 농업 창업에 필요한 경영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원금이나 보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는 이제 농장에 필요한 어떤 설비를 갖추겠다거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겠거나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지난해 귀농 귀촌을 선택한 인구는 약 46만여 명.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귀농 귀촌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귀농 귀촌 설계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준비 교육일 것입니다.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면 그 귀농 창업 주택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농정원 귀농 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는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한데 모아서 과정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육 신청까지 가능하니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귀농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들. 농업에 접목된 이들의 오랜 삶의 경험은 1차 산업 중심의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FTA 시장 개방화에 대비해 농촌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6차 산업화. 이를 위해 도전하는 귀농인들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